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은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도심 한복판에 달리다가 사람을 친 뒤 도주했다 잡힌 운전자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리다 횡단보도 대기 중이던 한 집안의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일까지 모두 이달 들어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들인데요. 맞습니다. 정말 가슴 철렁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결국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사고들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결국 현재의 처벌과 방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등의 경우 해당 차량을 압수하거나 소유권 자체를 빼앗는 몰수 조치까지 하겠다는 건데요. 음주운전의 뿌리를 뽑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예, 이번 달부터 정말 새로운 조치가 실행되고 있죠. 이 원칙이 적용이 되면서 벌써 차량 압수 사례도 처음으로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오산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대낮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시민을 친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된 건데요. 당시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함께 치인 다른 행인 5명이 다쳐서 치료를 받았고요. 운전자는 20대 임모 씨였는데 대낮인데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압수된 차량은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몰수 판결을 하면 법적으로 국가 소유가 됩니다. 예, 과거에도 음주운전 차량이 압수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그 기준점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좀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네, 압수 판단 기준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음주 전과가 있는 사람이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차량 압수가 가능했는데 이제 전과가 없어도 다수의 사상자가 생긴 경우로 범위가 넓어진 건데요. 또한 음주 전력도 기존 4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낮아졌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판단할 때 차량 압수가 가능하다는 기준도 추가됐습니다. 그런데도 압수한 차량이 재판 과정에서 몰수되지 않으면 검경은 적극 항소하며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이제 강화된 조치가 마련이 된 겁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실제로 많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음주운전 재범률은 되게 높습니다. 음주운전자가 10명을 잡으면 그중 4명이 예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4년간 적발 사례 가운데 10% 정도는 4회 이상. 정말 습관처럼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재범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이 높지 않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회적 비판이 큰 만큼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법적인 기준으로는 음주운전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윤창호법으로 무기 또는 3년에서 3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요. 현실적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이 높지 않아서 8년 이상의 형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사회적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음주운전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건수가 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기간에 잠시 주춤하는 듯하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나 13만 건을 넘어섰고요.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15,0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사고는 늘어나고 형량은 낮고 그렇다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새 양형 기준이 이번 달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 이상이라면 적발만 돼도 징역 1년에서 4년이 선고될 수 있고요. 또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형량은 15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뺑소니나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죄가 더 중하다면 최대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요. 하지만 앞선 사건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검경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칼을 빼든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예방이잖아요. 네, 그렇죠.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같은 장치 도입도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선 이미 시행 중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통학버스 등 음주사고 발생 때 피해가 큰 차량에 부착하고 있는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면허 자체를 박탈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운전면허가 다시 살아나는 기간이 짧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돼도 혈중 알코올 농도와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현행법상 짧게는 100일, 길면 5년 뒤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가운데 재질이 더 나쁜 음주 사망 사고나 음주운전 뺑소니가 최장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 대부분은 2년에서 3년이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좀 눈을 밖으로 돌려서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선진국의 경우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와 정지 조치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미국과 독일, 호주에는 음주량과 사고 정도에 따라 평생 운전을 금지하는 영구 면허 박탈 제도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적이 있지만 생계형 운전자에겐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도 생계형 운전자분들도 음주를 안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잖아요. 이럴 때 혹시나 음주운전이 더 늘어나진 않을까, 사고가 더 늘어나진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시기인데요. 여름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단속하고 지역별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에도 돌입했습니다. 스쿨존 인근 번화가도 집중 단속 지역에 속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면서도 내가 걸리겠어 혹은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이런 인식부터 철저하게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음주운전은 결국 도로 위의 묻지마 살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